두 번째 시간 시작할까요? 몇 사람만 다시 이름 불러볼게요. 이정훈, 이지호, 민광준, 잘 지내죠? 윤주도 잘 지내고요. 김미진, 김율현, 박예림, 이종혁, 노유빈이도 잘 지내고, 최윤석, 대답들 잘했어요? 첫 시간에 좀 무슨 이야기인지들에 대해서는 그림은 그려지지 않나요? 그래요. 아무튼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그랬죠. 수영자는 우리의 교정의 고객인가라는 문제제기를 한번 했었는데 이웃이란 문제를 제가 좀 들고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회복적 사법, 치료적 사법에 숨겨져 있는 핵심 개념이어서 그래요. 이웃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중국에 남북조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남조에 그 남사에 보면 남북조 시대의 그 남조의 역사책에 보면 송계하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퇴직을 앞두고 이제 아마 고급 관리였던가 봐요. 이제 어디 퇴직을 하면, 은퇴를 하면, 또는 이제 관직을 물러나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고 누구와 살까? 이게 사실은 그 나이 되면 가장 큰 고민거리예요. 먼 훗날 이야기 같지만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그것도 지혜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집을 샀는데 자기하고 가장 마음에 드는 친구 집 옆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집값이 얼마냐면 100만 양인 거예요. 얼마를 줬냐면 1100만 양을 준 거예요. 이 집을 저에게 팔아주세요. 뭐 안 팔 일이 없잖아요. 100만 양도 뭐 다 받기도 어려울 줄 모르는데 1000만 양을 더 주었으니 그러니 살고 있는데 이제 여승진이라는 친구가 나중에 살고 물어봐요. 아니 근데 100만 양짜리 집을 그거 나한테 하겠으면 더 싸게 살 수도 있었는데 무슨 1100만 양을 준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한 말이 매택 100만 양이요. 매린 1000만 양이다. 그러니까 매택, 집을 사는데 100만 양이 들었는데 매린, 이웃을 사다. 이웃 린자잖아요. 소주 린자 아니고요. 소주 린자는 맑을 린자죠. 린소주라고 있어요. 대전에 있나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매택 100만 양이요, 매린 1000만 양이라. 과연 그렇게 이웃을 이렇게 소중하게 누가 어떻게 살 것인지. 그런데 이제 저는 그래 이웃처럼 생각한다면 이웃이라고 하면서 왜 범죄자들에게 이웃이라고 한 번도 그런 게 관심을 안 갖고 일을 할까? 단지 관리의 대상처럼. 근데 이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범죄자에 대한 어떤 일을 해내야 될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굿네이버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와의 화해, 그리고 내 피해자와의 관계성 회복, 가족관계에 대한 유대 강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을까? 그래서 굿네이버스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결국 만들어낸 게 처음에 이름은 굿네이버스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나중에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도록, 다시 돌아오도록. 그래서 여기에 핵심적인 것은 롤 레터링이라고. 피해자와의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면 가상의 피해자에게, 그리고 또한 내 인생에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에게 편지 보내기, 가장 미안한 사람에게 편지 보내기, 이런 부분을 프로그램에
당연히 또 지역사회와의 관련 속에서 지역사회 소통하도록 지역사회와의 화해의 필요가 있고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그래서 지역사회 봉사활동하는 거 그리고 지역사회도 이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기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돌아오는 걸 그래서 기업체에서 이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일을 하게 만든다랄지 또 거기서 받은 돈으로 피해자 보상을 하게 한다랄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게 잘 더 발전적으로 확대 운영됐으면 좋겠는데 떠난 뒤에는 제가 관여할 수가 없어서 잘 진행되고 있으리라고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회복적 사법을 이야기할 때 회복적 자료 볼까요?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오늘 시간은 좀 담론적인 접근이에요. 담론적 접근 그러면 어찌 보면 인문학적 어떤 접근이죠. 철학적, 문학적, 어떤 사회학적 이런 접근들인데 필요하지 않나요? 우리나라의 교정과 교정 사회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의 필요. 사실은 교정 현장의 직원들이나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 학자들도 아직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는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부분적으로 진행도 했었고, 그런데 거의 일시적으로 그쳤고, 학자들도 어느 경우에 이러한 원상 회복적 사법이 우리나라에 도입됐기 때문에 소개하는 정도, 아직은 그런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교도관으로서의 가치관 이런 걸 교정 공무원이고자 하는 사람은 그리고 교정을 학문으로 삼고자 한다면은 이 자료를 다시 한번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치료적 교정 모델의 과제와 전망은 제가 준비했다가 발표만 하고 어디 포럼에서 발표만 하고 논문으로 정리되지는 않은 글이에요.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참고해서 자기의 영역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교정에 있어서. 자, 그러면 먼저 회복적 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뭔가를 회복하다. 회복이 가능할까요?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가. 그리고 피해자라는 게 끝없이 용서가 되고 두 사람은 또 화해가 되고 없던 일로 될까요? 하는 거예요. 어떤 범죄 피해자가 범죄로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들까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일만 없었더라면 그리고 어떻게 그 예전으로 범죄가 없던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완벽히 가능하진 않죠. 여러분이 대면수업을 했다면 아마도 제가 용서와 화해에 관한 영상 자료를 하나 보여줬을 거예요. 희망이라고 해서 희망여행 미국의 텍사스에서 매년 한 번씩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여행을 하는 살인자와 살인 피해자 가족이 함께 여행을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참여를 하고 용서를 받아들여주고 화해를 하고 하는 과정을 다룬 영상 자료예요. 거기서도 나온 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만 없었더라면 어떻게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죠.
회복적이다. 회복적 사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말이 아직은 좀 우리에게 익숙치 않아요. 우리는 늘 범죄 형벌 그러면 물론 사회복귀적인 어떤 프로그램들 그런 이념들이 있지만은 늘 범죄자 응보의 대상, 처벌의 대상 이런 게 먼저였죠. 그리고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잖아요. 처벌과 처우 그러는데 이제는 처벌과 처우에 그런 부분 수용관리, 효과적인 사회복귀, 교정교화 그런데 실제로 더 중요한 어떤 부분들이란 것은 진정으로 참여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와 화해를 하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받아들여지고 하는 부분이 형사사법에서 그리고 교정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그게 하나의 모델이 된다면 새로운 교정사회라고 하는 패러다임이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물론 동떨어진 이야기는 아닙니다. 범죄와 범죄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관점에서도 우리는 한번 검토했었죠. 정확히 회복적인 문제, 치료적 문제는 아니었지만 회복적 사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자면 형벌의 의의와 목적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있지만 형벌은 사실 응벌을 본질로 하며 책임을 원칙에 따르면서 일반 예방과 특별 예방의 목적을 가진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죠. 그리고 그렇게 진행되어 왔고요. 끝없이 반복될 수 있는 복수의 한계를 긋고 있는 응보는 역설적으로 정의의 시작이라고 말하지만 응보는 맹목적이고 감정적인 요소로 형벌의 핵심 목적으로 설정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렇죠. 또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역사적 판단이고요. 평가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응보와 함께 교화 개선을 통한 특별 예방, 사회 복귀를 의미 있는 형벌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수용자의 우리나라에서도 기본법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교정 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모한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 복귀는 옥살이를 다 했다고 그저 감옥에서 사회로 내보낸다는 것이 아니다. 복귀한 사회에서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일상생활을 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에서 잘 되어져 있는가 목적이 문제는 범죄자를 사람답게 만들겠다고 형법이나 교정학 교과서에 상투적으로 떠드는 말처럼 개선해서 사회 복귀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있는 것이죠. 현재 교정 시스템의 기본적인 틀은 격리와 구금이 원리가 자리 잡고 있죠. 물론 교화 개선을 한다고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지만 그 효과성에 대한 의문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는 어찌 보면은 교정 이념이라고 하는 교정의 어떤 본질까지 흔들 수도 있죠. 그래서 단순한 격리와 구금은 범죄 예방이나 범죄율 감소에 한계가 있고 제사회와도 마찬가지다. 사유와 격리된 자유형 집행은 사회 복귀에 항상 한계가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으로 회복적 사법의 등장을 그냥 예전에 자율성의 주체적 인간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율성의 침해, 사회 복귀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 이런 걸로 공정 이론이 있었지만 그것과는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거예요. 다 완전 다른 관점이에요. 회복적 사법은 진정하게 교화 개선이 되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고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는 이런 문제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적 사법에 대한 기본은 어찌 보면은 피해자에 대한 용서, 보상 이런 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격을 달리하는 패러다임 또는 새로운 어떤 문제다. 과연 그런데 이제 쉽지는 않죠. 교정에 있어서는 회복적 교정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을 해본 적은 있어요. 한 번 더 자료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회복적 사법은 1974년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작은 도시 엘마이라에서 시작되어 1980년대 독일, 미국, 영국은 물론 남미, 동유럽, 아프리카, 르완다 이르기까지 많은 나라에서 여러 유행으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1990년대 소개되기 시작해서 2000년대에는 점차 논의가 좀 활발해지면서 경찰, 검찰, 법원 단계에서 시범 시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렇더라도 아직은 회복적 사법을 단편적으로 반영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경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제도 등은 지금 약간 많이 좀 자리 잡고 있어요. 일부 프로그램은 형사사법의 일환으로 점차 자리 잡아가는 형국에까지는 이르렀다. 교정 단계에서도 실험적으로 했다 그럴까요? 일시적이었어요. 안양교도소에서도 한번 더 읽어보죠. 교정 단계에서도 비교적 일찍이 2001년에 안양교도소에서 시카모어 발음은 시커모어인데 그건 시커모어 프로젝트. 이 내용은 그 아마 미국에서는 플라타너스 나무의 일종이고 영국에서는 큰 단풍나무 일종인데 그런 프로그램을 시범 시행했으나 계속되지는 못했고 그 이에 2006년 법무부 변화 전략 보고서에서 회복적 교정 프로그램 시행이라는 모토로 법무부에서 공식 거론되기는 시작했었어요. 한 번 더 적극적으로 했던 건 당시에 서울지방교정청 주도로 피해자에게 사죄 편지 보내기 등 웰로우 리본 프로젝트 그랬나요? 노란 리본을 단 한번 이야기를 해줬죠. 나무에 리본을 달아서 용서하면 나무에 노란 리본을 걸어달라고 했던 웰로우 리본 프로젝트로 기억합니다. 회복적 사법 일부 적용하기도 했으나 역시 이제 계속 지속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2009년 12월부터는 교도 작업으로 받게 된 장려금을 피해자 구호단체에 기증하는 운동이 수용자의 개별적 자발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데 조금 더 지속적으로 지금 시행되는 걸로 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회복적 사법이 발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어떤 가능성만 우리가 참 찾아볼 수 있는 거죠. 문제는 교정 단계에서도 회복적 사법의 적용은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서 진지하게 노력하는 것. 그래서 어떤 정말 용서를 구하고 또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러기 위해서 화해가 되고 그 부분을 그런 걸 맡아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이래야 되겠지, 교정도. 그런 부분들을 만들고자 시도도 했던 게 제가 굿네이버스 프로젝트고 명칭은 리스타트였던 개방교도소의 발전 전략 프로젝트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무튼 피해자의 관계를 더 피해자 그리고 지역사회. 그래서 교정 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의 적용은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의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는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진정한 사회 복귀의 길을 찾아가도록 재사회화를 촉진하게 한다. 또한 피해자가 당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 회복에 노력함으로써
피해 이전의 생활 상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궁극적으로 법 공동체의 평화 회복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의의나 목적이라 그럴까요? 한편 피해자는 사건의 진상과 처리 절차, 특히 가해자의 처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게 되고 그런 관계 속에서 가해자의 처우에 참여함으로써 형사사법의 주변인이 아닌 주체로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항상 범죄가 생기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인데 우리나라는 피해자는 정말 사라진 존재.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오늘날 형법 시스템들, 형사사법 시스템 속에서 거의 피해자는 잊혀진 존재. 그래서 많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가장 노력하는 부분이 이제 보호관찰 쪽에서 이웃나라인 일본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피해자에 대한 원조, 피해자에 대한 참여, 피해자의 어떤 주체적 지위의 어떤 회복.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내 피해에 대해서 증거를 제출한다, 진술한다. 법정에 가서도 피해자가 직접 진술할 기회를 준다. 또 가해자가 나왔을 때 가석방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런 과정을 피해자에게 알린다. 피해자는 늘 가해자의 생활상을 어디에서 어떤 처우를 받고 있고 어떤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지를 알게 한다. 뭐 이런 것과 다 관련되어 있는 것이 회복적 정의의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도 그러면서 자존감도 회복하게 되고 정말 자기는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 사람의 처벌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주변인이 아닌 주체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면 자존감을 회복하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나 어떤 감정, 사건 후의 상황을 가해자에게 전달할 기회를 갖게 되고 가해자에게도 자기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을 때가 있죠. 당신 왜 그랬느냐? 왜 우리가 피해자였느냐? 우리의 고통을 알고 있느냐? 이와 동시에 가해자의 진면목을 확인함으로써 가해자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었구나. 꼭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꼭 우리가 범죄 그 피해의 표적이 아니었는데 상황이 그랬었구나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그 점 때문에 그렇게 오해가 있었구나 이렇게 뭐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가해자의 진면목을 확인함으로써 가해자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원망도 또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어서 안정된 삶을 갖게 된다. 정말 가해자도 실질로 용서를 구해서 진정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진정한 자기 사회 복귀가 되는 거 아닐까요? 늘 처벌은 받았지만 피해자고의 감정이란 건 완화되거나 해소된 게 아니잖아요. 직접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과연 교종에서는 원상 회복적 그런 회복적 시스템을 진행해낼 수 있을까? 형사 문제에 있어서는 화해 제도 같은 게 있는데 검찰 내 이제 단계에서는 교종에서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사실 어렵죠. 왜냐하면 닫혀 있는 공간에서 일단 만남과 소통 자체들 그리고 진정성들이 전달되는 체계들 이런 것도 어렵고 어떻게 또 보상한단 말인가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그래서 그러한 프로그램 속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리스타트 프로그램 같다 하면은 기업체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 일부나 전부를 피해자 보상에 쓴다랄지 또 그런 진정한 반성의 정도를 보면서 우리 사회가 그 사람을 우리 이웃으로 나중에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원상 회복적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도입된다면 또 다른 교종의 어떤 패러다임, 미래 교종사의 모습들 어떻게 우리가 전망해 볼까 하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원상회복적 정의와 더 관련지어서 원상회복적 사법, 원상회복적 사법과 관련하고, 그러면 치료적 모델들은 또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지를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